네, 벌써 수리생 5화입니다. 저번에 이제 4화 올리고 나서 갑자기 막 알림창이 엄청 많이 와서 제가 놀랬거든요. 쪽지나 이런 거 봤더니 이제 저의 그 기억력 감퇴로 인해서 우리 익순이가 카사이 OP 받았던 거를 제가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시 알려주는 댓글이 오셔서 네, 다시 이제 수정은 좀 했습니다. 아마 이제 시즌 1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카사이 오피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선천성 담관 폐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 담즙이라는 거는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 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들어는 지는데 내려오는 담관 길이 선천적으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소아 선천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황달이 생기게 되고 담즙이 내려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담즙이 결국 어디 머무냐? 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이제 그 담즙에 둥둥 떠있게 되는 식으로 되고요. 그렇게 우열이 계속되면은 이제 간세포 자체도 많이 파괴가 되는 편이고 어렸을 때부터 뭐 간경화 이런 게 빨리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사이 수술이라고 해서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보통 이제 뭐 장에서 일부를 떼서 만들어서 담즙 나오는 길을 하는데 어쨌든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만들어줘야 하는 단간보다는 기능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살아가면서 뭐 반복적으로 담관염이라든지 이제 담즙 관련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고요. 실제 성인이 되었을 때 수술을 했어도 대략 한 많게는 50% 정도까지 지금 익순이처럼 간경화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안 좋은 병이죠. 그래도 익순이도 지금까지는 잘 건강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익순이 이제 40 조금 안 됐나요? 40 넘었나요? 지금 나이에는 이제 간경화가 온 것 같고요. 다만 지금부터 관리를 또 잘 하면 합병증 없도록 잘 감염돼서 뭐 큰 걱정 없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장면에서 보면요. 우리 간성 혼수가 온 여자 환자분이 입원을 한 그 에피소드가 나오죠. 사실 이제 간암이나 담간암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이런 이벤트가 꽤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간암, 담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생겼던 암이 간으로 전이가 많이 돼도 동일한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얘기 드렸던 그 익순이 카사이 오피랑 같은 개념인데 담즙이 내려와야 하는 길을 암이 막게 되면은 담즙이 내려오지 못하니까 담관이 늘어나고 그쪽으로 담관염이 생기고 열이 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암 때문에 열 그리고 간성 혼수가 와서 입원을 했고 보통 이런 상태의 환자분들은 소화기내과로 입원을 하는데 아무튼 전부터 느꼈지만 이익준 선생님 굉장히 환자를 좀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원에 율제병원에는 아마 소화기내과 간이나 췌장 파트가 없는 걸까요? 네, 그렇고 MRCP 뭐 이 PTBD 이런 거는 결국 MRCP는 담관을 자세하게 보는 세부 MRI, 정밀 MRI로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히 이제 담관이 기니까 그 부위에 어떤 부위가 얼마나 막혔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PTBD라는 거는 그 담즙이 늘어나 있는 쪽에다가 관을 넣어서 담즙이 나오는 길, 그러니까 그 황달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이 환자분 그 얼굴 이제 노랗게 해서 분장하고 나오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실사에 가깝습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얼굴 색깔이라든지 뭔가 그 기운 없는 상태라든지 약간의 그 헝클어진 머리라든지 정말 실제 환자분이랑 똑같고요. 네, 고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누가 지금 이 옆에서 아마 도와주고 계신 것 같은데 참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굳이 간암이나 그 담도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이 간으로 전이가 많이 됐을 때는 꼭 간경화나 간이 안 좋은 것 같은 증상이 꽤 많이 나타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이번 스리생에서 개그 캐릭터를 맡고 계신 천명태 선생님이 또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요. 라떼는 말이야 지금 등장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수술실에서 아무래도 조금 많이 예민해지시는 교수님들이 간혹 있으세요. 조금이라도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욕설이 조금 오갈 때도 있고 저 인턴 때는 정말 막
상상하지도 못할까 봐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어떻게 저런 창의적인 욕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욕설을 하는 분도 계셨고 아무튼 예전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보면은 이 천명대생님이 뭐 나 때는 180시간 일했다고 일주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일주일 아무리 다 해도 180시간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조금 헛소리 하실 때는 그냥 뭐 그 하나하나 꼬집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다 사회적 기법은 다 있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장겨울 선생님이 본격적 연애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뭔가 되게 좀 순수한 느낌이 들고 두 분 다. 병원 안에서 연애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 수련의 시절, 인턴이나 전공의 전임의 시절에는 밖을 거의 못 나가서 그렇습니다. 뭐 한 48시간 있으면 저 때는 말입니다. 네, 나 때는 말이야. 저 때는 36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고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운도 남아나지도 않고 다르게 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병원 안에서 연애가 잦은 편이고 그리고 몸이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때는 인턴 때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요구르트에 빨대만 꽂아줘도 넘어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었고요. 근데 지금 겨울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살게 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뭐 연배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연차들끼리 연애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즌 1이 이 커플이 굉장히 예쁘게 잘 마무리돼서 좋았는데 이제 이 커플은 시즌 2에서도 계속 잘 발전하는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면이 제가 이번 스리생 5화를 보면서 눈물이 진짜 많이 났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뭐 남편이 캠으로 찍고 싶다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뭐 이렇게 좀 유별스럽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 장면 그 이제 와이프한테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병원 안에서 물론 사이가 좋으신 분들도 많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을 훨씬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좀 부부애나 가족애가 애틋하신 분들을 보면 좀 울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9년에 인턴을 했었는데요. 그때 비슷한 장면을 딱 한 번 봤었는데 탤런트 장진영 씨가 그때 저희 병원에 입원을 여러 번 이제 하셨어요. 당시에 하셨고 입원하실 때마다 그 만나시던 남편분이랑 이제 항상 같이 간병을 같이 계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술기나 뭐 아니면 혈액 채취 같은 것 때문에 장진영 씨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얗고 예쁜 방에 햇살이 따스하게 돌아오고 남편분이 장진영 씨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 두 분이 되게 평화롭게 창밖을 보고 있는 정말 항상 그런 그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는 모습도 보기 좋고 참 아름다우신 분이었는데 일찍 가시게 돼서 저는 아무튼 이 장면 보면서 장진영 씨 생각이 조금 많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이 은지가 드디어 심장 이식을 받았죠. 심장 이식 받고 은지 어머니가 이제 감사함을 표현을 하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랑 너무 똑같아서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결국 뇌사자 간이식이라는 게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그래야 그분께 뭔가 받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을 만큼 뇌사가 생겼다는 거는 평소에 지병이 없게 갑자기 보통은 돌아가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뇌 환자를 위해서 이제 이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한 명을 살리려면 누군가 한 명이 또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하니까 참 기도하기도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나게 해주세요, 뭐 제한자분 누구 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은지 어머니도 아마 똑같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장기 이식은 정말 쉬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 장기 이식은 정말 숭고한 뜻을 가지고 환자 본인과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가적으로도 장기 이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예우를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좀 미담 같은 거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장기이식 그 기증자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조금 좋은 편이고요. 많이 이제 대우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 이식받은 장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알코올성 간경화 있잖아요. 전에 한번 얘기 드렸다시피 알코올성 간경화분들이 간이식 받고 나서도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기억나시죠? 딸 간 심지어 받고 나서도 술 드셨던 분. 그래서 6개월 이상 금주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장기를 주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서 뭔가 숭고하게 가급적이면 그 뜻을 이으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 6개월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알코올 환자들이 이제 이식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요. 그분들이 6개월을 대부분 못 살아요. 그래서 뭐 금주는 일단 둘째치고 6개월 안에 환자가 죽기 때문에 일단은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안타깝더라도 미국 방법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주가 확실히 된 분들은 다른 분들의 그런 기증이나 숭고한 뜻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금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네, 과연 그런 혜택을 줄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네. 마음이 아무튼 한 구석이 또 찡하게 아파지네요. 병동에 또 이식 받아야 되실 분들이 몇 분 대기하고 계신데 네, 오늘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은지 어머니가 자기가 누구한테 기증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 장기이식법에 의해서 기증한 사람과 기증받은 사람이 서로 블라인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몰라야 되는데 워낙에 소아심장은 기증자가 적잖아요. 아기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기증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하필 났던 것 같고 그 날짜와 시간을 토대로 이제 어머니가 알게 되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보통 공유하거나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네, 법률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화에서 가장 분노를 자아냈던 우리 정말 쓰레기 보호자분. 왜 병실까지 와서 다인실에서 저러시는지 진짜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보호자가 환자한테 폭력을 하는 거는 다행히 겪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보호자가 술을 사와서 다인실에서 몰래 술을 먹다가 걸린 경우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발하게 되면은 경고를 이제 한 번 하고 안 되면 보호자 같이 모니터로 이제 퇴실을 시키던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행히 이제 이익준 선생님이 먼저 눈치를 알아서 보면은 환자 먼저 불러서 면담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간혹 환자랑 보호자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비용 문제일 때도 있고 아니면 퇴원 시점 문제일 때도 있고 뭐 퇴원을 해야 되는데 환자는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보호자들은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가급적이면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로 이제 옮겨주기를 바랄 때 그럴 때는 각각 안 계신 분리를 해서 면담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익준 선생님도 뭔가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제 면담을 따로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실제로 의료진들 많이 그러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따로 사진을 뭐 영상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내지는 다른 거 뭐 상의 드릴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보호자는 정말 천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면은 보안팀이 오시죠. 보안팀은 병원에 없으면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병원이 생각보다 폭력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요. 네, 며칠 전에 이거 뭐 밝히지 않으면 얘기를 해도 되겠죠? 성함을 밝히지 않으면. 근데 제 외래 환자분 중에 본인이 예약 시간이 원래 이제 오후 4시였는데 오후 2시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써드린 예약 종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오후 4시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기억을 잘못하신 건데 3시쯤부터 외래를 이제 빨리 안 봐주신다고 밖에 접수대 여자 간호사 접수 직원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정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 대기실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을 막 겁에 질리게 해서 한번 이제 보안팀이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남자분들은 보안팀이 온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는 조금 수그러드십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는 지르지 않고 어쨌든 이제 대화로 돌리려고 하는 게 좀 보이고요. 병원의 접수 직원이나 간호사들이 여자일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간혹 무개념하신 남자 중년이나 이제 노인 남자분들이 좀 이러시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보안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보안팀이 어느 정도로 고생을 하시냐면 이거는 제가 전공의 때 겪었던 일인데 모 병원에서 이제 거기 행여병동이 있어요. 행여병동은 뭐 당연히 치료 기간을 채우고 나면 퇴원을 하는데 본인은 병원에서 퇴원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료적으로는 이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퇴원을 했죠. 그런데 자기를 억지로 퇴원시켰다는 거에 대한 앙심을 품어서 퇴원하고 나서 칼을 큰 거를 들고 응급실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고. 저 그때 당시 응급실에 있었는데 저기 문에서 누가 칼 들고 이렇게 오는 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이제 쫄아서 뭐 의자 밑으로 숨고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안팀이 오셔서 그분을 제압을 하고 막다가 칼에 찔리신 거예요. 네, 칼에 찔리셔서 응급수술을 들어갔고 다행히 그 보안팀 직원은 지금 건강하게 잘 있으시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병원의 보안팀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진짜 다양한 사람이 많거든요. 상상을 못할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된 환자분들 중에 알코올 환자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알코올 환자가 두 부류가 있는데 소심하고 이제 풀 데가 없으셔서 알코올을 드시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뭔가 좀 특이하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와일드하시거나 성격이 조금 극단적이신 분들 중에 술을 드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네, 아무튼 이 비디오를 빌려서 전국 모든 병원의 보안팀 선생님들 고생하신다고 꼭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그 반디캠이라고 위에 이거 적혀 있는 거가 좀 신경 쓰이신다 그래가지고 녹화 프로그램을 좀 바꿔봤는데 이게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거나 하면 다음부터 또 다시 바꿔보던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주말 되세요.